원피스 1144화의 제목은 전사의 시간으로, 챕터는 엘바프 아담 나무를 구경하는 프랑키와 리플리 사이드에서 시작됩니다. 아담 나무에 그려진 벽화를 구경하던 프랑키는 아담 나무 근처에 있던 거대한 고대 로봇에 유해로 지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상한 건물에 도착하고, 이 건물의 꼭대기는 고대 로봇의 머리처럼 보여 이에 프랑키는 이 건물은 뭐냐며 과학이 부르고 있다 소리칩니다. 이에 리플리 또한 너는 사이보그니까 이곳이 너를 가장 설레게 할 곳이라 말하고, 리플리의 말에 프랑키는 전사의 나라에 왜 저런 건물이 있는지 궁금해하죠. 한편 릴리스와 보니는 건물에서 프랑키를 맞이하는데, 리플리는 거대한 고대 로봇을 가리키며 이 고대 로봇은 3000년 이상 되었다고 말합니다. 장면은 엘바프 바다코끼리 학교 숲으로 바뀌고, 거인들은 킬링엄 성이 만들어낸 해골 병사와 싸우는데, 이를 본 브룩은 해골 병사가 자신의 거인 버전인지 궁금해하고, 마을의 거인들은 밀짚 모자 해적단이 손님이기에 손님과 아이인 콜론이 싸우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으며, 나미는 야르를 불러 다친 거인 경비병에게 데려가 아우르스트 성의 침입자에 대해 말하죠. 그리고 징베는 이 세상에서 이상한 형상을 만나면 그것은 악마의 열매 능력이라 생각하는 게 최선이라 말하고, 야르는 인간 침입자 2명이 침입했다는 걸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라 명령합니다. 하지만 브룩은 이런 상황을 볼 때 침입자가 2명 이상일 수도 있다 말하는데, 나미는 아이를 납치하려는 사람을 용서하지 않겠다 하고, 우솝 또한 거인들과 함께 싸우겠다 제안하지만 야르는 이들이 전투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죠. 그 순간 밀짚 모자 일당은 콜론이 안개선을 타는 걸 목격하고, 이에 우솝, 징베, 나미, 브룩은 콜론의 안개선을 타고 괴물들이 있는 숲으로 향합니다. 장면은 바다코끼리 학교 숲으로 바뀌고, 신의 기사단은 여전히 호화로운 테이블에 앉아있는데, 군코는 헤드폰을 쓰며 음악을 듣고 있었고, 엘바프 방송에서는 양계 사람들에게 아우르스트 성에서 밀짚 모자 해적단 이외에 인간의 존재가 침입한 사실과 그들이 우리들의 적이라는 것을 알리죠. 그리고 음악을 듣고 있는 군코에게 소머즈는 군코가 또 식후 의식을 치르고 있다 말하는데, 이에 군코는 이건 의식이 아니라며 자신의 취미라 하고, 노래를 듣는 취미는 나쁘지 않다며 군코가 가장 좋아하는 노래가 무엇인지 물어봅니다. 소머즈의 질문에 군코는 새로운 세계라 답하는데, 이에 소머즈는 우리 세계의 상황에 불만이 있냐 하고, 킬링엄은 다른 사람의 취향을 판단하는 건 좋지 않다 말해 킬링엄의 말에 소머즈는 사과한 후 저길 한번 보라며 저 어른들은 아이들을 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말합니다. 장면은 엘바프 바다코끼리 학교로 바뀌고, 사우로는 손에 방패 2개를 들고 아이들 앞에 서 있는데, 그래야 아이들을 막을 때 가시가 찔리지 않았고, 사우로는 너희가 더 이상 가는 걸 허락할 수 없다 말해 로빈과 첩하는 사우로를 응원합니다. 사우로가 말하길 아이들은 화살표의 지시를 따르는데 이건 불길을 가리키고 있다며 너희들이 계속 간다면 반드시 죽기에 무슨 일이 있어도 너희들을 막겠다 말합니다. 그중 첫 번째 소녀는 방패 중 하나를 만졌을 때 멈췄지만, 줄을 서 있던 두 번째 아이가 첫 번째 소녀와 부딪혀 둘 다 보이지 않는 가시에 찔려 고통스러워하여 이러한 상황에 사우로는 충격을 받습니다. 이에 사우로는 대신 줄 뒤에 있는 아이들을 하나씩 밧줄로 끌어당기기로 결심하지만, 갑자기 괴물 펠리르가 사우로를 습격했고, 괴물들이 아이들을 지키고 있어 아무도 아이들을 막을 수 없었죠. 장면은 다시 엘바프 마을 숲으로 바뀌고, 거인들은 마침내 해골 병사를 쓰러뜨렸지만 갑자기 더 많은 괴물이 나타나 그들을 공격했고, 그 순간 도리와 브로기가 도착하여 패국으로 드래곤, 수영거인, 모자를 쓴 괴물 3마리를 쓸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이 타고 왔던 거병 해적단 배에 전설 스쿠퍼 가반 또한 타고 있었는데, 그는 한 손에 도끼와 다른 한 손에 술을 든 후 왜 술을 끊어야 하는지 모르겠다 말하고, 도리와 브로기는 싸우고 있던 거인들에게 사과하며 늦었다며 술을 다 토해버렸다 안타까워하죠. 이어 우리가 모든 괴물들을 처리할 거라며 너희들은 아이들을 구하러 가달라 말하고, 스쿠퍼 가반을 본 거인들은 야시도 왔다며 아무도 그를 무너뜨릴 수 없다는 말과 절박한 순간 해적왕의 왼팔이 등장했다는 나레이션과 함께 원피스 1144화는 끝이 납니다. 이번 화에서 전설 스쿠퍼 가반이 바다코끼리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이는 스쿠퍼 가반이 샴록과 군코의 기척을 느껴 이들이 소환됐던 아우르스트 성에 갔었던 것처럼 소머즈와 킬링엄의 기척을 느껴 바다코끼리 학교로 간 것으로 보였죠. 이렇게 전설 스쿠퍼 가반이 등장한 만큼 쉬운 게임 같았던 신의 기사단의 계획에 균열이 일어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심지어 현재 신의 기사단 단장 샴록은 위에서 내려온 사령으로 마리조아로 돌아갔기에 아무리 루피와 조로 상디가 바다코끼리 학교에 없다 해도 신의 기사단, 군코, 소머즈, 킬링엄 성으로만
전설의 거병 해적단 도리와 부록이, 그리고 나머지 밀짚모자 해적단, 전설 스쿠퍼 가반에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계획에 차질이 생긴 신의 기사단은 일단 전설 스쿠퍼 가반과 밀짚모자 일당을 상대하면서 나머지 신의 기사단 멤버를 부르거나 또는 일부 후퇴하지 않을까 추측하며 신의 기사단의 전투에서 스쿠퍼 가반은 자신의 강함을 보여줄 거로 보이는데요. 개인적으로 스쿠퍼 가반은 로저 해적단이었던 골디 로저와 실버즈 레일리와 비슷하게 악마의 열매 능력을 사용하지 않는 비능력자로 패기의 달인으로 등장할 것으로 보이며 남다른 패기의 수준을 보여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하지만 원피스 최종장에 들어서면서 사기적인 악마의 열매 능력자가 계속 등장하는 만큼 악마의 열매 능력을 갖고 있을 가능성 또한 있는데요. 이처럼 만약 스쿠퍼 가반이 열매 능력자라면 현재 스쿠퍼 가반이 머리에 불꽃 모양의 상처가 있어 마지막 로드 포네그리프를 가지고 있는 불에 상처인 남자로 추측되고 있는 만큼 가반은 검은 수염 해적단 라피트가 말한 것처럼 접근하면 바다의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는 열매 능력으로 일부 독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능력, 즉 날씨를 조종해 폭풍우를 일으키는 능력은 원피스 로그타운 에피소드에서 루피가 버기에게 죽을 위험에 처하자 처형대의 번개를 일으킨 것뿐만 아니라 바람과 폭풍우까지 일으켰던 것으로 보이는 혁명군 수장 몽키 디드래곤의 열매 능력으로 생각하고 있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킨 가반의 능력은 악마의 열매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가반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킬 수 있던 것은 개인적으로 과거 로저 해적단 배에 있었던 거대한 알 때문으로 추측하고 있는데 로저 해적단에 있었던 거대한 알은 나미가 네온을 만들 수 있었던 웨더에그, 즉 거대한 웨더에그가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쿠퍼 가반이 로저 해적단에서 해적선 오로잭스노의 키를 잡고 있었다는 점, 가반이 탐험이 취미로 여행을 즐긴다는 점으로 스쿠퍼 가반은 로저 해적단의 조타수이자 항해사였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그렇기에 나미처럼 웨더에그를 다룰 수 있었고 거대한 웨더에그를 이용하여 날씨를 조종해 폭풍우를 일으킬 수 있던 걸로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과거 로저 해적단은 절체절명이라 생각했던 금사자 시키의 대함대에도 휘몰아치는 날씨의 도움을 받아 간신히 무승부로 끝낼 수 있었던 걸로 보이며 라피트의 말처럼 접근하면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켜 적의 배를 삼켜버릴 수 있던 걸로 생각되네요. 그리고 로저 해적단 배에 있던 거대한 웨더에그는 개인적으로 원피스 1138화 엘바프 벽화에서 사람들이 옮기고 있던 전기 에너지인 고대병기 플루톤의 동력 에너지, 즉 단 한 발로 섬 하나를 흔적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릴 수 있는 고대병기 플루톤의 포탄이 아닌가 생각하며 이에 관한 내용은 후에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